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연말이 되면 내년에 어떤 기업이 테슬라같이 성장할까 기대하며 찾게 되는데요. 테슬라가 전기차의 첫 단추를 끼운 기업이라면 앞으로 어떤 산업이 활성화될까요? 기업을 찾기 전에 산업을 찾는 게 순서인데요. 오늘은 가까운 미래에 펼쳐질 산업들을 살펴볼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2023년 세계 트렌드를 보면 유망한 산업으로 크게 9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메타, NFT, 로보틱스, 에너지, 푸드, 기술, 사회, 자연, 친구가 있습니다. 9가지 산업 속에는 83개 국가 그리고 128개 도시의 사례가 들어있는데요. 우리는 이 모든 걸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딱 5가지만 추려서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떤 산업이 마음에 드는지, 앞으로 어디가 유망해 보이는지 댓글로 토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단지성의 힘을 믿고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는 메타버스인데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품 일부 껴있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산업인데요. 게임, 교육, 의료, 엔터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고, 무엇보다도 소비를 움직이는 분야로 메타커머스가 있습니다. 메타커머스는 메타버스와 이커머스의 합성어인데요. 이제 가상의 모델이 광고를 찍고 판매를 촉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 구매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체험을 넣는 구조가 생겨났습니다. 쉬운 예로 화장품 기업 세포라가 있는데요. 색조 화장품 체험하는 기업입니다. 직접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카메라를 보면서 색상을 입혀보면서 내게 맞는 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간접 경험을 통해서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구매력 또한 올라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선글라스를 써본다던가 신발을 신어보는 등 다양한 체험들이 확장되고 있는데요. 이게 메타커머스입니다. 예전에는 스마트 스토어가 됐다면 이제는 메타커머스로 인해서 더욱더 활발한 구매가 일어날 걸로 보입니다. 산업만 이야기하고 끝나면 수페TV가 아니겠죠. ETF를 엮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메타버스랑 이커머스의 합성어 메타커머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합성된 ETF까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메타버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이니까 제외하고 이커머스의 대표 ETF를 보면 IBUY가 있습니다. 2016년도 4월에 상장을 했고 자산 규모는 190밀리언 달러, 크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큰 금액을 여기다 넣어야겠다, 비중을 많이 실어야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총 보수는 0.65%, 투자하는 기업수는 76개 기업입니다. 오른쪽에 탑5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애쉬부터 시작해서 오버스톡닷컴, 익스페디아 그룹, 코파츠, 추이가 있습니다. 애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마존 같은 기업인데 취미를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디지털 수공예 마켓으로 선두주자로 뽑히는 기업입니다. 두 번째는 로봇 관련된 산업의 확장인데요. 사람과 로봇이 함께 일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21년도에 북미 지역의 로봇 주문을 보면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고 합니다. 요식업계도 최근 수년간 로봇 도입을 통해서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과거에 비해 식당용 로봇을 도입하는 데 따르는 비용이 낮아졌고, 팬데믹 이후에 비대면 선호하는 사람이 많고 고물가로 인해서 구인난 형상 때문에 이 움직임이 더욱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서빙뿐만 아니라 커피를 타고 요리하는 로봇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레시피로 요리하는 로봇은 실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로봇은 결근, 퇴사, 병가, 임금 인상 등 인력 고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고충을 해결해줍니다. 가까운 미래에는 우리 주변에 더 많은 로봇이 발견되게 될 겁니다. 사람과 로봇이 함께 일하는 사회가 곧 이상하지 않는 순간이 올 건데요.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로봇 관련된 ETF는 꽤 많이 상장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를 뽑아보자면 BOTZ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주간 브리핑으로 주말마다 말씀드리는 테마 ETF 중에 하나인데요. 상장일은 2016년 9월이고 자산 규모는 1.34빌리언 달러입니다. 자산 규모가 꽤 큰 편이죠. 총 보수는 안타깝게도 0.68, 좀 높은 편입니다. 테마 ETF가 보통 0.6에서 0.7 정도 왔다 갔다 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투자 기업 수는 44개 기업이고 오른쪽에 보면 탑5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비중이 10에서 9% 정도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인투이티브 서지컬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키엔스, 화나, 그리고 뱅크텍,
롯데, 엔비디아까지 포함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로봇 관련된 기업과 ETF를 관심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드론 배송입니다. 한때 메타버스만큼 각광을 받던 산업인데요. 거품이 컸던 만큼 관련된 기업이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드론 배송은 우리의 미래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은 배달 전문 업체인 도어대시랑 구글의 자회사인 드론 기업 윙이 합작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우리 일상을 보면 음식 배달하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빠르고 정확한 배송을 위해서 이제 땅이 아니라 하늘길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일부 지역에서 실행하고 있고 음식뿐만 아니라 택배 물류까지 손을 뻗어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에서 봤듯이 로봇 산업의 한 축으로 인력난을 해소해주는 산업이 드론 배송이 될 겁니다. 드론 배송 관련된 ETF로 IVES가 있습니다. 상장일이 2016년도인데 자산 규모가 22밀리언 달러밖에 되지 않는다는 건 이 관련된 산업의 확장성이 좀 작거나 혹은 혁신 기업들이 너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총 보수는 0.68%고 투자 기업은 73개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탑5 기업을 보면 저도 모르는 기업들이 꽤 많은데요. 첫 번째를 보면 이토츠 테크노 솔루션이고 두 번째는 오픈텍스트입니다. 이렇게 자산 규모가 적은 ETF는 우리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다가가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는 실내 농장입니다. 요즘같이 기후변화가 심한 시기에는 매번 신선한 채소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죠. 이런 불편함을 해소해주는 실내 농장이 등장했습니다. 실내 농장은 도시 자체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데 장점이 있는데요. 그리고 수직 농법을 활용해서 적은 공간에서 많은 채소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기반으로 실내에 알맞는 온도를 맞춰주고 비옥한 흙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니까 균일하고 신선한 채소를 수확할 수 있는데요. 과거 농법에 비교해보면 95% 정도의 물을 절약하고 그리고 90%의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물을 95%나 절감할 수 있었던 건 위에서 계속 떨어지는 물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덕분에 실내 농장인 인펌은 아마존 프레시라든지 에데카 그리고 카프프란트 등의 전세계 11개국 20개 이상의 주요 소매점이랑 파트너십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기대되는 실내 농장입니다. 식량과 스마트팜에 투자하는 ETF로 KROP가 있습니다. 21년도 7월에 상장을 했고 자산 규모가 별로 안 되죠.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6밀리언 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커지는지도 지켜보면 좋겠죠. 총 보수는 0.5%, 다른 테마 ETF에 비해서는 보수가 낮은 편입니다. 투자 기업수는 31개고 기업 수가 낮다 보니까 투자하는 기업들의 비중이 높은 편인데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첫 번째 18%죠. 코르테바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세계 농화학 업종에서 선두 기업으로 뽑히는 기업인데요. 종자랑 농작물 보호 관련돼서 매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아래 관련된 보고서 하나 놓을 테니까 챙겨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 뒤로 2등과 3등으로 쭉 보면은 뉴트리엔, 타이탄, 린즈, 오틀리 등이 있습니다. 내가 농화학 쪽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기업과 ETF를 관심 가지면 좋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펫 헬스테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3명 중 1명은 애완동물을 키워봤거나 키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애완동물은 이제 우리에게 떼놓을 수 없는 친구이며 가족입니다. 그 중에 반려견 관련된 산업은 더욱더 확장이 빠르죠. 이제 단순히 사료와 용품뿐만 아니라 반려견의 건강을 체크하고 헬스테크 산업까지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피트바크라는 이런 스마트워치는 반려견의 행동, 수면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수의사를 만났을 때 피트바크를 보여주면 수집된 건강 지표를 가지고서 반려견이 관절염이 있는지, 통증이 있는지, 정형외과 재활을 해야 되는지 변수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GPS가 달려있어서 위치까지 파악할 수 있는데요. 이제 내 건강뿐만 아니라 반려견의 건강까지 체크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펫 헬스테크 산업 앞으로 발전되겠죠. 애완동물 관련된 ETF로 PAWZ가 있습니다. 2018년 11월에 상장을 했는데 자산 규모는 116밀리언 달러, 그렇게 크진 않죠. 총 보수는 0.5%, 투자 기업수는 32개입니다. 투자 기업 탑5를 보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요. 조에티스, 엘랑코 애니멀, 그리고 추이, 데크라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기업으로 추이가 있는데요. 추이는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완동물 관련된 사료랑 간식 그리고 용품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 중에서 관심 있는 기업이 있다면 모니터링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 기대가 되는 산업과 ETF를 엮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메타커머스 로보틱스 드론 배송, 실내 농장, 펫 헬스케어가 있었죠. 관련된 기업과 ETF를 보시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떤 산업이 좋을지 생각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통해서 내년 1년 뒤에 과연 진짜 어떤 게 좋았는지, 그리고 그분의 아이디어는 무엇인지 제가 기억하고 있을게요. 지금까지 유망한 산업을 이야기 드렸는데요. 한 가지 숨겨진 비밀을 말씀드려 볼게요. 메타버스의 AR 글래스, 커피 타는 로봇, 드론, 실내 농장, 펫테크 용품 등 모든 곳에서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미래의 쌀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산업이든 기반이 되는 요소가 있고 관련된 산업이 더욱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그동안 철강과 원자재가 그랬다면 이제는 미래에는 반도체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겁니다. 유망한 ETF가 리스크가 높다고 생각이 들면 반도체를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단 반도체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을 눈여겨보며 투자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은 한국이 열강하는 세계 트렌드에 있는 내용 중에서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5가지를 선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괜찮은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의료시장의 화두 디지털 헬스케어부터 시작해서 스마트 타트로 건강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현명한 소비, 리커머스까지 정말 좋은 내용들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